케이스가 있을까요? 조금 제가 바꿔서 얘기하자면은 이런 사람한테 사전이 맞지 않다라는 건 없고, 저는 모든 영어를 공부하는 모든 사람은 사전을 일단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건데, 영안이건 영영이건 그거는 저는 사실은 그야말로 영양사람 사전 보기 좋은 사람은 봐라, 그거는 상관없는데, 제가 이제 사전과 더불어 강조하고 싶은 거는 왜 사전을 가까이 해야 되냐면은, 요즘 학생들이 영어 공부할 때 제일 큰 문제를 뭐를 저를 꼽냐면은 단어 공부를 안 해요. 단어를 안 외우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이상한 버릇이 들어가지고, 뭐 영어는 유창성이 문제다, 뭐 어쩌고 이런 교육이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단어는 학생들이 문맥에 의해서 찾는 거야. 사전 찾는 거 아니야, 촌스럽게.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모르는 단어 저쪽에 넘어가는데, 저는 그거 굉장히 학생들한테 못하게 엄격하게 지시하거든요. 왜냐면은 모르는 단어는 문맥 속에서 뜻을 파악하느냐, 이거 하는 경우는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어쩌다 모르는 단어 나왔을 때 파악하는 거지, 너처럼 모르는 단어 나오면 그 앞단어도 모르고 뒷단어도 모르면은 이거는 그 방법은 안 되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 방법은 시험 볼 때, 사전을 찾을 수 없을 때 그런 요령을 하나의 전략으로 쓰라는 얘기지, 평소에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즉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책 볼 때는 사전을 놓고서 모르는 단어에서 열심히 찾아서 기본 뜻만 외우라는 거죠. 사전 단어 뜻 하나 놓고서 제1 의미, 제2 의미, 뭐 뉘앙스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는. 가장 기본인 거 하나만 해놓고 예문을 통해서 용법을 안다면은, 말씀드린 자꾸 뭐 말을 한다든지 쓴다든지 읽는 걸 통해 가지고 그 단어 익숙하게 해주는 식으로 해서 일단 많은 단어를 머릿속에 심어놔라. 그게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강조하고 싶으면, 이제 말하자면 어휘 공부 겸 또 하나는 그렇게 하려면 사전을 옆에다 놓고 공부하라고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네, 앞서서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이 어릴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 학습서도 많지가 않았고,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뭐 사전밖에 거의 유일무이한 그런 그 책이었다. 이제 그럼 요즘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너무 많이 있잖아요. 영어 사전뿐만이 아니라 뭐 교육 학습책도 너무 다양하고, 또 단어를 공부하기 위한 무슨 영어 학습기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럼 그런 것들도 잘 활용을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떨까요? 예, 그런 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초등학교에서 이제 중학교 1, 2학년 수준의 단어들은 어떤 책을 펼치더라도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책을 가지고도 독해나 문법 공부하면 많이 반복되기 때문에 공부한 양에 비례해 가지고 저절로 습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이제 3학년 수준의 단어부터는 독해책에 나오는 그 빈도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한 3학년 수준의 어휘 수준이 된다면은 독해책 그 두 권 한 권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정도의 빈도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단어를 독해를 통해 가지고 다 정리해 가지고 암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많은 단어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독해책에서 예를 들어서 measure라는 단어가 측정하다, 뭐 치수라는 뜻으로 이제 나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단어를 측정하다, 치수 이런 뜻이구나라고 암기를 했는데, 다른 책을 딱 보니까는 그 독해책에서는 또 다른 뜻으로 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치를 취하다 할 때 그 조치란 뜻으로도 쓰여요. 그러면은 한 책에서 독해에서 그런 뜻으로 암기했기 때문에 다른 뜻은 모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놓치는 뜻도 많고 놓치는 단어도 많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고 하면은 수능에 맞는 어휘서를 한 권 정도는 완벽하게 체득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단어 암기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 암기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하는 건데요. 그럼 단어 암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단어 암기에 있어서 사실 제가 전문가인데 10년 넘게 단어 암기를 갖다가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마 학습법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delicious 하면은 뭐 맛있는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어봤더니 굉장히 맛있어서 또 delicious 하면은 맛있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감을 가지고서 이렇게 학습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계 암기왕대 같은 경우를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은 대부분이 다 그러한 연상법을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암기할 상황을 영상 이미지화 시켜서 암기를 하면은 그 암기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상 암기법이 시중에도 많고, 저도 그걸 가지고서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 2학년 수준의 단어는 학교 다닐 때 저도 한 1, 2년에 걸쳐서 하루에 2시간 이상 꼬박 공부를 했지만은 한 달 내도 충분하게 암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전과 관련된 그런 어휘와 관련된 시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독해나 문법을 통해서 어휘를 습득하기보다도 먼저 고등학교 한 1학년 수준의 단어부터 완벽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대로 해놓으면은 영어 공부에 있어서 고속도로를 깔아놓은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 다음에 그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 맞는 그 독해나 문법을 갖다 공부를 하게 되면은 사실 저도 예전에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좀 어려운 책을 갖다 선택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한 페이지 나가는데 한 2시간 걸린 적이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중학교 단어 실력으로서는 고등학교 그 책을 보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전 찾고 정리하고 이런 데다가 거의 한 70%를 허비했지 그 정작 그 독해 허비한 시간은 한 10분에서 한 15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들은 생각은 차라리 그 학습서를 갖다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단어 같은 게 정리돼 있는 그걸 가지고서 차라리 공부를 했더니 시간이 굉장히 줄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어부터 완벽하게 해놓은 다음에 문법과 독해를 갖다가 병행해 나가고 그 다음 단계 또 단어를 하고 문법과 독해를 해나간다면은 문법 독해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게 됩니다. 자꾸 공부를 하다가 단어 때문에 막히게 되고 사전 찾고 시간도 걸리고 하면은 굉장히 짜증나고 영어에 대한 흥미를 또 잃기 쉽거든요. 그런데 단어를 갖다 다 알게 되면은 공부를 술술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즐겁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러한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나름대로 그 연상법을 뭐 말씀하셨는데 밥을 먹든 딜리셔스 맛있다, 딜리셔스 맛있다가 아니라 밥을 먹을 때 연상하면서 이제 딜리셔스를 몸에 체화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그 연상 뭐 나름 해마 그 단어 암기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소위 그 과거의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나오는 자극과 반응 이제 그 기법과 좀 비슷하죠 이제. 처음에 그 강아지에다가 음식 줄 때마다 종을 땡땡 쳐주면 나중에 종소리만 들어도 침 흘리는 것처럼 네. 이제 그런 게 연상작용 연관돼서 비슷하게 한 건데. 그런 연상 기법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효과가 좋은 거는 분명한데 그것뿐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아니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휘의 접두사 전미사 뭐 이거 가지고 붙이는 거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는 해보고 자기한테 제일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라는 거고 또 단어에 따라 가지고 연상법이 먹힐 수도 있고 딴 법이 먹힐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다양화시키는데 중요한 거는 어휘를 어느 정도까지 좀 하라는 게 제일 그게 핵심이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네. 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영어 사전의 활용, 결국은 이제 어휘력을, 키우는 거죠. 예, 네. 풍부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예, 그 영어 공부에는 뭐 왕도가 없다 해가지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사전을 예전에는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막 뜯어먹고 이런 시절은 이제 지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사전들도 있고 그다음에 많은 전문적인 문법서, 독해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한테 가장 편리하고 그리고 자신이 목표하는 그러한 영어 공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것을 찾아가지고 가장 시간을 덜 들이면서도 가장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공부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정말 나에게 적합한 사전 활용법이 무엇인지를 잘 찾는 게 상당히 그렇죠. 중요할 것 네. 같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경성식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한문섭 교수님께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토크앤 이슈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 세 가지가 없어질 때를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바로 의욕이 없고 관심이 없고 감동이 없어지는 그때를 조심하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관심, 주변에 대한 관심이 없는 순간 바로 인생의 목표를 상실해버린 거라고 또 말씀하시죠. 네네.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요. 저한테도 좀 주십시오. 네네. 감동할 일도 좀 많이, 좀 감성도 좀 풍부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예, 예. 자, 이 봄입니다. 정말 늘 설레고 좀 가슴이 좀 뛰고 그런 감동을 좀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